자기야, 추석 잘 보냈어? 은희 별일 없었어? 너무 익숙한 문제들이라 그냥 보자마자 바로 문제가 풀린다, 약간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올해 6월 달에 봤던 거잖아. 근데 이런 거 풀었었나? 약간 생소하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복습을 해야 되겠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우리 수업이 이제 8회 정도 남았거든, 수능까지. 근데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 기출 복습하는 거를 계속 할게. 하면서 요거 공통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확통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기출 복습 계속 꾸준히 수업 때마다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다 나눠줄게.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매번 수업 때마다 실무 하나씩 풀어오는 거를 숙제로 줄 테니까 이 두 개를 위주로 해설을 먼저 할게, 수업 때. 그거를 꾸준히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파이널로 나오고 있는 올해 6월 9월 경향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실무들은 조금 우리 같이 좀 구매를 해서 좀 풀어야 될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통모나 아니면 뭐 미정모, 확통모 같은 거 있지? 그리고 엔제 조금씩 더 풀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 좀 더 추가로 하는 형태, 그렇지?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좀 학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은 수특수한 모의고사를 좀 계속 풀어보면 될 것 같다. 그렇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답을 좀 불러주면 11번부터 불러주면 11번에 5번, 그 다음에 12번에 2번, 그리고 13번에 4번, 14번에 2번, 그리고 15번에 1번, 그리고 20번에 85, 여기 21번에 42, 22번에 38, 이렇게 불러주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해서 뭔가 좀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 없었어? 전부 다 내가 오늘 나눠준 리뷰 노트에는 변형 문제 넣어놨거든? 근데 변형 문제를 뭐 유형을 많이 바꾸지 않고 숫자나 아니면 상황 정도 살짝 바꾼 걸로 냈으니까 잘 안 됐던 것들 반복해서 좀 풀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봐. 한번 번호를 불러줘, 여기에서 오늘 잘 안 된 거. 15번? 14번? 20번. 그리고 확통이랑 미적분은 각자 다시 풀어봐야 돼. 여기 있는 확통 미적은 우리 그 기출 돌아보기 시간에 했었거든? 했었는데 다시 복습 겸 해서 푸는 형태로 해봐. 그렇게 진행해보자. 21번. 22번도? 아직 안 해봤지? 22번. 우선은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건 13번 잘 된 거지. 그치? 13번은 유형 이제 잘할 수 있지? 보자마자 곡선에서 직선 뺀 다음에 0부터 K까지 정적분한 게 0이다라고 계산했어. 그렇게 했으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된 것 같다. 그치? 이게 정말 계속 나오네. 그치? 이 문제. 14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 14번은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내가 얘기해줬던 방향을 그냥 풀이만 하기보다는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복습하면서 그 리뷰노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배워가야 될 행동 영역 같은 것들 있잖아. 어떤 단서를 자꾸 풀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고 이번 달에 계속 반복해서 봐봐. 기출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노트 형식으로 계속 나눠줄게. 여기 삼각형을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얘기들을 다 표시를 해보면 A, B, C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이 2루트 7.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5대1로 내분한다고 그랬어. BC의 중점을 필요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만큼을 3K 여기 그러니까 1대1인 건데 여기 다시 이 안에를 BC를 또 5대1로 내분하는 게 요 Q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우리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었지. 3K, 2K, K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또 나와 있는 거 봐보면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제 얼마인지를 사인 값의 B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 애초에 여기 3루트라고 돼 있었네. AQ는 3루트 3루트2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그치? 근데 방향을 봐봐. 결국에 이 삼각형의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외접원, 그러니까 반지름의 넓이를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되는 건가? 이 생각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ABC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찾아야 되냐? 뭔가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 3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3가지 요소 중에서 일단 이 길이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K 값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찾았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 각을 구하거나 해가지고 하나만 더 알면 돼. 그치? 그러면 이 반지름을 결정하면서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목표를 먼저 잡아놓고 가는 거를 당연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거 따라가 보면 여기 알파라고 더 보고 여기 베타라고 더 보자.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다 뒀을 때 얘기한 거 이거야. 얘 사인 알파분의 얘는 사인 베타분의 얘지. 그치?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인 법칙을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이거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기억을 해놓냐면은 결국에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인 거야. 그치?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인 거니까 사인 값의 B는 곧 대변의 길이의 B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공식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돼. 이 부분이 여기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라고 그랬잖아. 루트 2 대 3? 그러면 여기 얘 대 2K 대 3루트 2가 루트 2 대 3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발견을 해야지. 그치? 여기서 루트 2 대 3이라고 하는 거는 곧 2K 대 3루트 2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K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K가 1이다가 바로 이렇게 발견이 돼요. K는 1을 바로 이렇게 찾아놓고 생각을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계. K가 1인 거 찾았으니까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얘 3, 그 다음에 요거는 2, 이거는 1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아까 목표에 썼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길이 2개를 확보했으니까 하나만 더 알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지. 그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봐보면 여기 이 길이 이용해야 되잖아. 3루트 2. 그치? 3루트 2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풀어주고 너희가 스스로 마무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여기
A, B, Q가 결정이 돼 있거든. 맞지? 길이 5잖아. 3루트에 결정돼 있으니까 뭘 찾을 수 있냐면 요 각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이 각을 찾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인 예분의 얘는 2R인 건데 길이 알고 여기 각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도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예분의 얘는 2R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치? 11번부터 15번까지랑 20번부터 22번까지 복습해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 이 15번은 일단 우리 이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눈치채야 되는 게 있어. fx 플러스 k랑 마이너스 fx는 무슨 관계야? 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봐봐. 그럼 항상 몇이지? 둘이 더해서 2분의 k.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함수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거 예시야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이게 fx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2분의 k라고 하는 선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이렇게 들어간 게 요게 y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이쪽이 f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써볼까?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2로 나눠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2로 나눠도 여기 항상 2분의 k가 일정하지. 그치? 어떤 x값을 대입하든 간에 여기 1이었다고 하면 f1 더하기 k 더하기 마이너스 f1 하면서 2로 나누면 또 2분의 k 여기가 3이면 또 2분의 k 그대로 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관계가 여기에서 보자마자 이거는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이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제 주중에 수업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한번 눈치채 볼 수 있도록 해볼까? 이 문제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fx 플러스 f2-x가 4다 이런 조건이 나왔다고 해봐. 근데 3차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일단 이거 봤을 때는 뭐라고 바로 눈치챌 거야? 뭐에 대한 대칭성이 있어? 이거는? 주연이 아는 눈빛인데? 뭐 잘했어. 뭐에 대한 점대칭이지? 좀 전에 이거는 선대칭이었어.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을 내가 얘기했었지. 그치? 이걸 봤을 때는 보자마자 점대칭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몇 콤마 몇에 대한 점대칭이야? 여기를 이렇게 2로 나눠봐야 돼. 2로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뭐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의미를 다시 적어줄게. 이렇게 봐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b야. a, b라고 했을 때 그냥 a, b면 여기 요 좌표랑 요 좌표 둘이 더한 거를 2로 나눈 게 b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그걸 식으로 세워보면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를 봤을 때 여기 a-x라 둔다고 하면 이쪽은 a 플러스 x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요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f의 a-x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치는 f의
a 플러스 x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둘이를 더해서 일어나는 게 항상 b란 얘기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비교해봐.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그러면 여기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것도 여기겠지. 그치? 그 부분도 다시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 또 a 빼기 x, 여기 이 부분을 또 a 플러스 x 이렇게 지금 놓는다고 하면은 계속 같은 항등식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식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은 f에 a-x 플러스 f에 a 플러스 x를 해서 이거를 2로 나눈 게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를 의미하는 거. a, b에 대한 점대칭. 그치? 근데 이렇게 잘 안 나온다고. 이거는 정말 처음 뵐 때 나오고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x자리에다가 a-x를 대입해줘. 이 x자리에다 a-x.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a-x인 거니까 fx로 바뀌어. fx 플러스 여기는 f2a-x잖아.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눈 게 b라고 하는 식이 있으면 이 a, b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b인 거야. 요게 이렇게 b. 이게 빈 거고 여기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는 자리냐면 이게 2a 자리야. 이 부분이. 맞지? 여기 지금 2a 자리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는 1,2에 대한 점대칭을 갖고 있네?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그치? 이게 엄청 잘 나와. 이 지금 선대칭이 6월달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수능에서 점대칭에 대해서 나오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딱 봤을 때 눈치채는 거는 이 x랑 2-x 더하면 2지. 그 2로 나누면 1인 거니까 1,2 점대칭이네. 이렇게 그냥 외워도 돼. 그치? 이렇게 원리는 이해시켜 준 거잖아. 원리는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식 세우는 것까지도 연습을 해놔. 리뷰노트 같은 데나 잃어버리지 않게 다 적어놓고 반복해서 보면서 식 세우기 연습도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아까 차함수의 최고차이 계수 1이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원래 0, 여기다 한번 다시 또 예시를 들어볼게.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은 기함수라는 얘기였어. 기함수인데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봤을 때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식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이게 이 부분이 기함수만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지금 이렇게 둘이 없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3차랑 1차만 남겨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를 x 3승 플러스 a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기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 0,0에 대한 점대칭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1,2에 대한 점대칭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요 점이 0,0인데 1,2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1,2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fx는 x-1의 3승 플러스 a 곱하기 x-1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원래 함수 x3승 플러스 ax였던 건데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 있는 조건 봤더니 뭐 f0은 F3이랄까? 뭐 F3은 5다. 이런 조건이 하나 이제 붙어 있다라면은 여기다 3 대입해서 5면 A 값이 얼마지? 이렇게 찾으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좀 익혀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 그치? 좀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완전히 그냥 설명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할게.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자.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한번 풀어보기로 할게. 지금 봐보면 일단 가족권을 확인해 봤더니 15번 문제 여기다 다시 쓸게. 가족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x-a분의 gx-ga 요렇게
돼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뭔가 존재한대. 그치?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두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리비노트에다 둘 다 써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밑에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우극한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가 아니라 a로 갈 때 플러스인 거야. 지금 이게 gx 빼기 ga 이렇게 된 게 극한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에 a에서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야. 우미계.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0 이하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0 이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우미계가 0 이하다. 조건을 두 개를 잡고 시작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 함수 미분계수가 0보다 작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계속 감소라는 얘기야. 감소함수.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fx는 3차 함수라 했잖아. 그 3차 함수가 계속 감소한다? 근데 계속 감소를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은 문제에서 나조건에서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에 그뜬 간에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근데 지금 여긴 있었던 조건이 있었던 거니까 만약에 시험 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다음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2분의 k가 요런 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냥 예시야. 2분의 k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지. 그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요거 있잖아. 요 모양. 요 모양을 위에 그대로 이렇게 지금 갖다 붙여야 돼. 이렇게.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인 거니까. 성종이 그 말 이해돼? 괜찮아? 그 이거 지금 증가 함수 돼버렸으니까 이 상황 안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니까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보자마자 이런 유추를 해야 돼. 함수가 일단 감소함수,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는 건 맞아. 음수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었던 거야. 요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떤 적당한 2분의 k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그치? 그렇게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만큼 감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감소지.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감소지. 계속 감소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고 나왔다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 부분이 미분계수가 0인 거니까 이렇게 왔다가 여기도 미분계수 0 찍어야 돼. 이렇게. 여기 미분계수 0 찍고 이렇게 올라왔던 거니까 얘를 거꾸로 지금 올려서 좀 이렇게 그린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여기다 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간 거라 얘기를 했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2분의 k라고 하는 지점이 뭐 어딜지는 지금 봐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대칭을 시키려고 하는 지금 선이 되는 거지. 선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점을 잘 찍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여기는 구멍이 막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구멍이 막혀 있어야 돼.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까 우극한과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전부 다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데 여기 봐봐. 여기 이 부분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안 달라? 우극한과 함수값 같지? 그치?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겨. 여기 우극한은 지금 이 값이잖아. 그치? 근데 함수값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결국에 얘 어떻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서 fx 플러스 k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여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x축이라고 봐보자. k 무시하고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쪽 있잖아. 여기 이쪽이랑 이쪽에 있는 거를 k만큼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가 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바로 보여. 그치? 어떻게 돼야 되냐?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질 때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두 개가 K만큼 올라가 버린 거야. K만큼, 여기 K만큼 이렇게 올라간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수정은 다 됐어. 수정은 다 된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식을 세워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나 조건을 아직 안 썼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표시를 해볼게. 이 함수가 이렇게 내려서 지금 구멍 뚫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 구멍 뚫린 애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지금 이렇게 내려간 함수가 된 거야. 그치? 여기 지금 빨간색 함수가 된 거라 볼 수 있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다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13이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거든. 교점이 2개가 생기는 최대값은 여기야.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여기 지금 13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13이면 여기 이 부분은 얼마였겠어? 원래 의 fx에서 여기는 얼마였겠어? 여기 마이너스 13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찾으면 돼. 여기가 얼마인지 찾으면은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 함수 한번 이렇게 써보자. f'(x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를 인수로 가질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거든?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문제 f'0은 6이라는 얘기 있거든? f'0은 6인 거니까 이거 미분에서 0 대입했을 때 6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6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 나면은 0 대입했을 때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6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전개한 다음에 정적분을 해도 돼. 그 해설지에 그 유사 문제 보면은 변형 문제 보면 정적분을 해서 계산한 게 있으니까 그 풀이는 참고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해볼 수 있거든. 결국에 극대 빼기 극소를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 여기 지금 이 좌표 궁금한 거거든. y 좌표가 이 부분 극대에서의. 그 극대 빼기 극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거 연습을 많이 했었잖아. 여기서 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고 B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게 Y는 F'X고 이 자리가 Y는 Fx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FB에서 FA를 뺀 값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인테그랄 F'X dx에 AP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다고. 그치?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 이 웅덩이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 웅덩이, 도함수의 웅덩이의 넓이는 곧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가는 거니까 바로 넓이 공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 좀 까먹은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원래 그냥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극대 빼기 극소야. 극대 빼기 극소를 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6분의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6 씌워주고 그리고 이 간격은 2잖아. 2의 3승을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8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3이었던 거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5란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온 거지. 그치? 근데 아까 x축에 대한 대칭을 시켰던 거니까 이 지점이 5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됐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k 값은 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10인 거지. 그치?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올라왔으니까 10. 그치? 요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 f2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f2분의 1의 값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봐. 이게 원래 fx였거든. 이게 원래 fx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 이거 한번 식으로 표시해 볼게.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에 접했어. 맞지? 그리고 여기 비율 관계 생각하면 여기 몇이야? 이 부분. 마이너스 1, 0, 1, 2. 맞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쟤를 식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왜 마이너스 2지? 요거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6이었거든. 이 참수가. 그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3승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접했어.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fx가 나오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 되겠지. 맞지? 혼자 힘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이따가 또 유사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당연히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올해 나왔던 기출이었어. 정리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리 계속 해보자. 이 모의고사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돼. 그러면은 기출도 풀고 이것도 추가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정답이랑 해설지는 인쇄하고 있는데 종이로 필요한 사람들은 나눠줄게. 우선 20번을 봐보자. 20번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어렵게 풀지 않고 이 빈칸 문제로 출제를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 대응관계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0과 4 사이에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기를 4를 가진다. 이렇게 한 상황이네. 근데 여기 보면은 f의 fx를 이렇게 합성을 한 게 fx. 얘의 이제 실근을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빈칸 문제로 출제를 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게끔 했다. 그치? 뭐부터 한 거냐면은 여기 일단 이 식에다가 이 x자리에다가 있는 그대로 fx를 대입을 하는 거. 이거 지금 대입을 한 거잖아. fx를 대입을 해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거야. 그치? 그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봐봐. 우선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그러니까 fx는 x라고 하는 식이 있다 해보자. fx는 x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요 x자리에다 fx 대입하면 지금 이 식 되는 거잖아. 맞지? 야, 그 말 이해돼? fx는 여기 fx 있지? 얘는 x라고 둬. 그러면 이게 딱 이 꼴이거든. 이 x자리에다 fx 대입하고 x자리에다 fx 대입하면은 맞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얘 여기다 대입해봐.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x다. 이렇게 된 거니까 계산할 때 x제곱에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됐고, 따라서 x는 0이나 3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 부분 봐야 돼. 요 주황색 네모랑 이 주황색 네모, 요 자리가 뭐가 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0, 0 대입하면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네모칸이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요 네모칸이 3이면 된다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 네모칸이. 그치? 근데 이 네모칸의 의미는 fx였던 거잖아. 이게 지금 fx. fx가 0이거나 fx가 3인 상황에 그 x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fx가 0이 된다라는 거는 곧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0이 될 때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이 될 때를 계산을 하라고 한 건데, 여기 근이 0과 4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4는 비워둬야 되거든. 4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x값은 0만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여기 x가 0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이 x값이 1과 3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게 이제 가에 들어갈 게 그래서 0, 1, 3인 거야. 0, 1, 3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조건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그럼 이걸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0과 그 다음에 4 사이에서는 0, 1, 3이 지금 근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주기가 4마다 반복된다 했으니까 8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12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여기다 다 4씩 더하면 된다고. 0에다 4 더하면은 4. 그 다음에 1에다 4 더하면 5. 3에다 4 더하면은 7.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11.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거를 좀 규칙을 정해서 만들어 보면 식을 이제 이렇게 세운 a 3n-2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a 3n-1
A1이 정체가 뭔지, A3N은 정체가 뭔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지금 A1이거든. 이 A1, A2, A3 각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순서대로 쭉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크기 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이 이 부분 A3 거야. A4, A5, A6 여기 A7, A8, A9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부분은 0, 4, 8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부분. 그치? 이 부분 1, 4, 7 이렇게 가는 부분 있잖아. 첨자가 이렇게 가는 부분은 0, 4, 8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거를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부분 여기거든. 3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 4n인데 이렇게 빼기 4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1 대입했을 때 0, 2 대입했을 때 4, 3 대입했을 때 8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아니면 뭐 4n-1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렇게. 리아 이거 이해돼? 왜 다시 더해야 돼? 아 왜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요 조건이 있었거든. fx 플러스 4는 fx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0과 4 사이에서 0이 있고 4가 있으면 요 사이에 이 함수는 지금 이렇게 되는 애거든. 이렇게 된 거. 그게 8을 갈 때 또 이렇게 반복이 된 거야. 이렇게. 이 말의 의미 이해돼? 이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두 개로 잘라봐. y는 fx랑 y는 fx 플러스 4가 있잖아? 그럼 자기 자신을 4만큼 평이동한 게 다시 자기 자신과 겹친다는 의미야. 항등식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한없이 간다고 해봐.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얘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4만큼 평이동시켜서 갖다 붙여. 그치?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겹치게 되려고 하면은 이 모양이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여기 어떤 0에서의 값이 근이었다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4가 되는 거. 그 다음에 8이 되는 거. 이렇게 지금. 됐지? 그 다음 거 써보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부분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잖아. 요거. 2, 5, 8.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 4n 빼기 3이라 쓰면 돼. 일찍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맞지? 그 다음에 요 자리는 3n 자리는 3, 7, 11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또 이만큼 더하면 되겠네. 4n-1이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을 낼 때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A22였어. 그럼 반응을 해보면 A22는 여기다 7 대입하면 안 되고 8 대입해야 돼. 8 대입하면은 20이 나오니까 8, 4, 32 빼기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28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리는 A 여기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20이었지? 20인 거니까 7 대입해야 되겠네? 7 대입하면은 7 대입했을 때 4 곱하기 7 빼기 3 그럼 이거는 18이다. 이렇게 지금 7, 4, 28, 25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마지막 거는 A 여기다가 문제에서 물은 게 21이었지? 여기 또 7 대입하면 A21은 4 곱하기 7 빼기 1 그래서 27이 된다. 해서 이렇게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 맞지? 또 그 6월달 모의고사 당시에 오답이 푸는 게 이제 완벽하게 안 됐었거나 까먹었었다라고 하면은 이 합성함수에 대한 관점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봐. 그치? 이런 게 이제 빈칸 문제로 안 나오고 그냥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어. 성동이 이거 이해됐어? 공차가 얘네끼리는 산 거야. 요거끼리는 지금 산 거지. 근데 얘끼리는 사고 얘끼리 산 거고. 이 공차라고 하는 건 다 여기 있는 이 n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다 공차지. 근데 공차가 4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 fx 플러스 4는 fx였잖아. 나 4인 거지. 그렇지. 얘네들 각각이 전부 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거는 80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은희 괜찮아? 응. 주연이 잘 따라오고 있어? 21번 같이 해볼게. 21번에 fx는 x-1에 x-2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gx 4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한번 가조건을 붙여볼게. 가조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 곱하기 fx 절대값 fx 이렇게 좀 써볼까? 이게 뭔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제 평정에서도 그렇고 연습 많이 했었잖아.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확인해 보냐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위에 지금 2개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써. 뭐냐면은 a 대신에 우리가 불연속 의심점을 확인할 부분은 1인 부분이란 말이야. 불연속 의심점이 아니라 극한값이 없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2로 갈 때 역시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 요게 또 뭔가 뭐 이렇게 네모라고 해볼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봐. gx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될까? gx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오잉? 이거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연습해 볼게. 만약에 우리 쉬운 예시 한번 들어보자. x-1분의 y는 x-1분의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치?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한다고 생각해봐. 일단 이 함수는 x는 1인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잡아봤어. 여기 -2고 2야. 그래프를 이 함수를 그려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그렸어. 맞게 그린 거야? 틀리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면?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맞게 그린 거야? 틀리게 그린 거야? 여기 틀리게 그린 거야.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해서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치? 이거 극한을 취해보면 fx라 봤을 때 극한을 이렇게 취해보면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를 준다라고 하면은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함수값이거든. 함수값. 함수값은 여기다 1을 대입할 수 없지. 그치? 밑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위에 이거 지어진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무조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 이 부분에 1인 지점에서 구멍이 이렇게 지금 뚫려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함수가. 라면 이거 이해돼?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을 취하잖아? 이건 존재하는 게 맞아. 이렇게 지어지고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함수 이렇게 봐봐. 얘 지금 이렇게 오네잖아. 그러니까 1이랑 -1이 있으면 1에서 함수값이 없다 하더라도 -1로 갈 때 좌극한은 -1, 우극한도 -1.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gx는 반드시 이 밑에 있는 0인자 있지. 얘네들을 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돼. gx가. 이렇게. 얘 지금 이렇게 지어줬잖아. 밑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얘가 지어주면 된다고. 그 말 이해돼? 리아 괜찮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gx가 x-1과 x-2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추가로 뭔가가 지금 더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위아래로 x-1 지금 fx에다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여기 fx가 x-1, x-2 여기 x-1, x-2인 건데 이 gx 지금 들어가 버리면 x-, x-2 동시에 지워지지. 그치? 지워지면서 1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다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랑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극한이 존재하게끔 된다고. 예, 좀 헷갈려? 근데 GX가 그 1이랑 2에서 0이 어. 아니어도 fx의 절대값 아, 그 좋은 생각이네. 근데 여기가 x-x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이거 이제 아마 평정에서 했던 내용인데 좀 까먹었을 거야. 복습을 한번 해볼게. x-1분에 그냥 간추려서 좀 더 쉽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으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냐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x가 1보다 클 때는 x-1분의 x-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1인 건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x-1분의 -x-1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1이 된다 다시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가 얘를 도와줘서 극한이 계산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이렇게 배웠었거든? 이 영인자를 하나 더 가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가능해. 왜냐면은 여기 봐봐. 이 부분이 제곱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붙어서 제곱이거든? 요렇게. 그치? 그러면 요때는 이게 여기도 0되고 여기도 0되버려. 둘이 이렇게 지우고 나서도 요렇게 지우고 나서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0이지. 그러니까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0인자를 얘보다 하나 더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와주지 못하고 GX가 도와주는 거야. 질문이 예리했어. 좋아.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봐봐요. 나조건 보면은 나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결정한 거는 gx가 x-1 곱하기 x-2 곱하기 qx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좀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결정을 했고 나조건을 보면 리미트 x가 또 뭐라 했냐면 a로 갈 때 이번엔 gx라고 했네. 그러니까 gx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써버리죠. 그냥 대입해버리면 x-1, x-2, qx 만들고 얘 분해. 그 다음에 위에는 절대값 붙인 다음에 gx 빼기 fx 이렇게 식을 만들어줬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봐라 라고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좀 전에 질문 잘했네. 이 gx 빼기 fx라고 하는 게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gx 빼기 fx라고 하는 식이 x-1를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돼? 그렇지. x-2는 얘도 적어도 두 개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더 붙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gx가 최고차의 개수의 1인 4차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지. 그치? 그러면 그냥 계산이 다 된 걸로 볼 수 있어. 문제에서 g-1의 값을 구하랬잖아. x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해버려. 그러면 g-1 f-1은 여기 4, 그냥 1,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지? -1, 9, 요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f-1은 우리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f-1은 -2 곱하기 -3이야. 6이네. 6인 거니까 요 지점이 6인 거야. 그러니까 g-1은 따라서 넘기면 36에 6 더했으니까 4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그치? 알고 있는 실전 개념들만 잘 연결시키면 여기 요거 포인트 하나였지? gx의 0인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0인자를 몇 개 가져야 되느냐 요거 생각할 수 있으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치?
22번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일단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뭐 유사 문제도 다시 풀어보면서 또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시간 오늘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 22번이 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출인데 설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번 너무 어렵다스러운 문제는 아니었어. 우리 풀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훨씬 그냥 풀만한 문제였거든. 22번 잠깐 접근하는 거 해보고 나랑 같이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 이 22번은 내가 그 리뷰 노트에다가 생각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은 이 둘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게 마이너스 x승이고 이게 x승인 거니까 뭔가 밑이 똑같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그치? 밑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접근이 가능하냐면 일단 계산은 할 수 있어. 밑이 아예 달라져 버리면 계산이 안 되거든.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A의 좌표를 숫자로 나오진 않겠지만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생각의 순서를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 우선은 교점 A를 먼저 찾는다에 집중을 하는 거야. 교점 A를 먼저 찾아. 그치? 근데 이 생각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접근한다의 관점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어. 2x승 플러스 2분의 k는 그 다음에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그러니까 2x승분의 1이지. 2x승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 지금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2x승을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2x승을 t라고 잡아보자. 2x승은 t.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써볼까? t 플러스 2분의 k는 k 곱하기 t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어.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양변에다가 2t를 곱해봐. 곱하기 2t라면은 다시 써볼게. 2t 제곱 플러스 kt는 그 다음에 2t 곱했으니까 여기 2k 플러스 2tk 2kt 마이너스 그 다음에 2t 이렇게 식이 여기 한꺼번에 쓸까? 2kt
마이너스 4t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 2t를 곱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전부 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t,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어. 2t 제곱에 플러스하고 kt 서로 하나씩 지어줬고 마이너스 kt 4 한 거니까 4 마이너스 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는 0 식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치?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2t 여기 t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k 여기가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 값이 2분의 k이거나 마이너스 2인 건데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지. 그래서 따라서 2x는 2분의 k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2x는 2분의 k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면 양쪽에 로그 2를 취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로그 2를 취해버리면 x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문제에서 2x 플러스 2분의 k라고 했었는데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또 축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곡선이 여기 어딘가를 지금 이렇게 지나갔는데 걔가 교점을 잡아봤더니 로그 2의 k-1이 됐다. x좌표가. 로그 2의 k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어딘가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a라고 얘기했으니까 a라고 잡아보면 a는 로그 2의 k-1 콤마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식이 2x 플러스 2분의 k였던 거니까 이 x 자리에다 로그 2의 k-1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얼마인지가 y좌표 얼마인지 나오겠지? 어디에 대입하라고? 여기 요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이걸 대입해보는 거야. 로그 2의 k-1 아니면 그냥 2분의 그러니까 x가 다시 한번 쓰면 이거 로그 2의 2분의 k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x 자리에다 대입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해보면 2에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야. 그러니까 이게 2분의 k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더하면은 그냥 k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굳이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그치? 왜냐면 얘의 역할은 이 A좌표를 찾기 위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였어. 실제로 뭐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맞지? 근데 이제 그 다음 식을 하나 더 보면 y는 x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 그 직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요 방향으로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관계 있을 때 이렇게 관계 있는데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기울기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제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런 점을 B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B라고 잡았어. 근데 이 곡선이 뭐라고 했냐면은 Y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얘가 지금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같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방향. 그치? 이렇게 넣는다면 왜냐면 지금 요 함수랑 얘랑 밑이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이제 빨간색 부분을 잘 봐야 돼.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2의 x-2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근데 아까 거는 2x 플러스 2분의 k였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이 기울기 마이너스 1 중요하거든. 기울기 마이너스 1.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 B에서부터 이만큼 이만큼 평이동 시키면 그 좌표가 A가 된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치? 근데 요게 좀 어려웠던 포인트인데 로그 2의 K-1, K가 어디 위에 곡선인지를 생각해보면 얘 그대로 이렇게 잡아. Y는 2의 모 플러스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 대입했을 때 K가 되어야 돼. 이게 몇 승이라 잡아볼 수 있을까? 여기가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대입해봐. 로그 2의 K지. 여기다 대입하면. 지수가. 그치? 로그 2의 K, 2의 로그 2의 K면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성적이 보여? 요 로그 2의 K-1을 여기 X자리에다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로그 2의 K-1 더하기 1 하면은 로그 2의 K지. 그치? 그러니까 2의 로그 2의 K면 요건 다시 그냥 K가 되잖아. 이렇게. 이해돼? 응. 괜찮아? 응. 근데 이걸 찾는 게 요게 좀 어려웠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를 해줄게. 어쨌든 얘랑 이렇게 놓고 나면은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어. 요거랑 거랑 관계가.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3만큼 내렸어.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여기로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기 길이 같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값이 그럼 얼마지? 를 찾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2의 X승 플러스 2분의 K는 요게 이 흰색 곡선 있지? 흰색 곡선이 얘란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이 점이 요게 요 곡선 위에 점이라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를 해요. 얘랑 얘랑 같진 않잖아. 그게 아니라 이 좌표를 봤을 때 요 위에 점이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이 흰색 곡선이 곧 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주연이 이해돼? 그러면 따라서 뭐가 밝혀진 거냐면은 여기 이만큼 길이가 3루트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야. 여기 3루트. 이제 3루트가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게 AOB의 넓이를 얘기했으니까 AOB의 넓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지금 뭐 계산한 거냐면은 이 B좌표를 계산한 거라 볼 수 있겠어. B좌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B좌표 생각해 볼게. B좌표는 결국에 요게 이제 두 번째 교점 B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교점 B. 교점 B를 이렇게 찾는 과정은 B라고 하는 좌표는 여기서 3만큼 빼고 3만큼 더한 거야. 그러니까 로그 2에 K 플러스 2, 그다음에 K 마이너스 3이다. 지금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교점 B를 찾은 거.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음 계산은 넓이인 거야. 문제 넓이를 줬고서 넓이가 AOB에 넓이가 16이라 했으니까 이걸 이제 넣어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어.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여기 노란색 삼각형 봐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 이 넓이가 16이다. 그치? 이 넓이가 16이다니까 원점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가 몇인지를 따져봐. 높이가 몇인지를 따지는 형태로 가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직선 이렇게 있어. A, B라고 하는 거는 Y는 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요거 지금 지나가야 되지. 로그 2에 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은 이 AB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볼 수 있어. 그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전부 다 넘겨서 이렇게 정리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는 0으로 놓고 요 직선과 0,0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거리 공식을 써서 저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높이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하고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절대값 씌우고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쓴 게 요게 이제 h가 된다를 볼 수 있겠지. 이렇게 h가 되는 거야. 그치? 요 h 이렇게 해서 h.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넓이 16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3루트 2였지 아까? 3루트 2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h가 되는 건데 이 h 대신에 루트 2분의 1을 쓰는 거야. 루트 2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쓰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 루트 2끼리 서로 지어졌어.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넘기면 3분의 30이지? 뭐가 30분의 30이냐면은 요 안에 식을 이렇게 정리해볼게. k 플러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1로 부호 바꿔서 써도 되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 값은 3분의 30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k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k 플러스 로그 2의 k를 구하라 했어. 이게 뭔지를 지금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35가 될 수밖에 없어. 3분의 35. 음수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정답은 38이 바로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겠다. 이 비좌표를 찾는 관점은 내가 리뷰노트에 하나 더 적어놨는데 그거 참고하면 되긴 한데 그것도 찾는 게 쉽진 않아.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좀 어려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얘랑 얘 사이에 3, 3 차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3, 3 차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보고 잘 안 되는 거 지금 바로 물어봐줘.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줄게.
이해됐어. 오늘 받은 기출 복습하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랑 그다음에 나눠준 실전 모의고사 풀어오는 거를 기본 공통 숙제로 하도록 할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그때 수업할 때 또 9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할 테니까 좀 미리 좀 연습을 해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통모랑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 이것들 각자 풀고 있는 게 좀 다르거든. 그거 계속 오답 고치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번 달 좀 잘 보낼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방향 잡아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자. 우리 좀 자리를 옮겨서 그럼 계속 해볼게.